네, 안녕하세요. 오스코브의 진행자 강문준입니다. 오스코브 아시죠? 뭐 오스트레일리안 코리안 소사이티 빅토리아. 빅토리아주에 사는 한인들 이제 위한 채널이죠.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얼마 전 3월 29일 이제 빅토리아주 한인의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수도가 멜번이죠. 인구는 2만 5천밖에 안 돼요. 한인 여기 사시는 분들이. 호주 전체 인구는 2,600만 되는데 시드니가 인구수가 600만 되고 여기도 600만 되는데 멜번이 제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근데 교민 수는 이제 시드니가 한 8만 정도 가까이 되고 6만 8만 정도 7만 사이, 여기가 한 2만 5천 됩니다. 2만 5천의 교민을 대표하는 게 가장 대표하는 큰 자원봉사 단체가 바로 빅토리아주 한인이죠. 멜번 한인회. 사실 자원봉사가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돈을 받는 게 없어요. 재능 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재동북청이 이제 재단이 이제 재동북청이 됐고, 그래서 이제 호주 정부 지원도 받고, 또 호주 정부의 다문화 멀티컬처럴 디파트에서도 그란트를 받아요. 근데 이거는 그 용도로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회관을 뭐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한다든가 이런 거에만 쓰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밝혀야 되는데 이 소통 수단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해도 많은데 사실은 여기도 다른 나라나 뭐 다른 뭐 도시처럼 업앤다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경험한 것도 있긴 한데 2013년 정도 회관인 지 얼마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빅토리아주가 유일하게 자기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인가부터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우리도 좀 회관을 만들자 해가지고 본인의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인들을 위한 집이.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해서 이제 2012년도에 해가지고 13년에 개관했는데 그 이후에 잠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뜻하게 개인적인 임원의 소속 불찰 때문에 그게 크게 번져가지고 의도치 않게, 그래서 한일회관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던,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전 때 회장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 돈도 내주고 해가지고 지금 간신히 지금 버텨서 이번에까지 왔는데 지금 많이 이제 정리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굉장히 큰 혁신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한인회관이 될 것 같고 한인회 모습을 가질 것 같고 해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따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본 내용 이제 정기총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도 확실하게 이제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 교민들 그렇고 한인회가 무슨 자기들끼리 뭐 그들만의 이익이니 뭐 이권단체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 보여줄 거거든요. 한인의 동의를 받고 하는 거니까 보시면서 여기 교민들조차도 오해하는 분이 많아서 확실하게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저무는 세대고, 그래서 이 한인회관이 저도 노이들만 저들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후세들이 또 이어받을 거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 47명,
위임장 89명이 접수됐습니다. 빅토리아주 한인회 정관 제24조 제2항에 의거 성원되었으므로 2025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박응식 한인회장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방금 성원 보고에 의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겨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대창 순서입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는 산불로 인해 큰 희생을 한 분들과 아직도 어려움에 있는 조국의 동포들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식 한인회장의 인사말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한인회장으로서 마지막 우리 동포분들에게 한인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약 한 4년간을 제가 이제 한인회를 봉사를 하면서 참 나름대로 이제 몇 개월 안 남다 보니까 소외가 깊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바쁘신데도 아무튼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 서로의
우리 한인 동포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인회장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한인의 그 부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인회장에 취임하기 전에 26만 5천 불의 부채가 있었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7만 5천 불의 부채가 남아있는 것을 갚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탈 7만 5천 불도 추가로 우리 교빈 차입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빚을 은행 빚은 일단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우리 한인들로부터 약 34만 불의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회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인회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취임을 해서 5년 후에는 이제 갖기로 우리 DD에 되어 있어서 그 어떤 식으로는 한인회가 답을 내놔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임기 2년 차에 그래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네이션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기회에 도네이션 하시겠다는 분들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기념하는 저런 한금의 손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도네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3만 5천 불을 우리가 도네이션으로 전환을 했고 추가로 오늘 1만 불을 더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 도착을 못 하셨네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약 14만 5천 불이 남아있습니다. 34만 불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내용이 14만 5천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인회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통해서 도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차입금을 매년 2만 불씩을 갖겠다고 동포들에게 약속을 하고 또 동포들이 그러면 좋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다려주마.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원만하게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선 급하시다고 먼저 요청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우리 차입금 제공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또 허락을 해주셔서 그분들은 입금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2만 불을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 차입금 제공하신 분들이 그런 결정을 참 선한 결정해 주셔서 2만 불을 갚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 다시 총회가 끝나고 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입금 순서대로 돌려달라 이렇게 회의 결정을 내용을 한인회에 통보를 해서 입금 순서대로 해서 역시 2만 불을 우리가 작년에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2025년도 제가 이제 마지막 임기 3개월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2만 불을 갚을 수 있는 갖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거 지급 순서대로 작년에 결정한 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겠으나 현재 우리 차입금을 제공하셨던 두 분이 우리가 그 정관에는 상한 기한이 아직 안 되었지만 우리 채권 서류에 그러니까 디드에 문제가 있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급을 해달라
쉽게 해서 그 채권 서류에는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비록 5년이 안 됐지만 우리가 돌려달라고 하면은 줘야 된다. 그런 변호사의 어떤 그 변호사가 그런 우리 그 채권 서류를 보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한인회가 뭐 돈을 항상 쌓아놓고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의 입장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입 제공자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해 주면은 저희들 그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인의 입장에 레터를 보낸 결과 이제 그 두 분이 현재 우리 한인의 등기 서류에 뭐 영어로는 캐비엇이라고 그래요. 캐비엇. 그러니까 한국의 근저당 설정하고는 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캐비엇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한국의 근저당과 같은 그런 뭐 강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해관이 팔렸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채권 압류라든가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해관을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호주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우리가 채권 2만 불을 설정해 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인회 제가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제가 뭐 원래 3분도 안 걸리고 항상 말을 끝냅니다만은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고 해서 참 그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 그 한인회장으로서 느끼는 심정을 그래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이 자리가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장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한인회는 운영하는 건 이제 운영비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한국 정부의 그란트, 호주 정부의 그란트, 그 다음에 이제 행사해서 이익금, 그 다음에 한인 동포들의 후원금 이런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나 한국 정부의 이 그란트는 딱 목적에 맞게끔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인의 운영비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만 불을 갚는 데는 아무리 호주 정부에서 그란트를 많이 받아도 절대 그 이상 그 돈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한인회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인회 회비하고 의존해가지고 그다음 행사해서 그 다음에 후원금하고 뭐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만 불씩을 갚아나가면서 한인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채가 우리 한인회가 없었다면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우리 한인회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막말로 좀 저급한 말로 똥은 누가 싸고 똥치는 누가 있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인회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기록들을 하나씩 발췌해서 보관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한인의 이런 부채가 왜 발생한 거야? 또는
이러한 기록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물어서 구전으로 들어서 이제는 내가 대충 거의 파악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조사해서 우리의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한일회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 규명과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일회가 이러한 잘못된 사실들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일회 역사 편찬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일회 부채를 시간대별로 조사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음성과 글로서 기록해서 우리 한일회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보관을 해서 역사적인 우리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그 기록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주면은 답을 안 준 대로 답을 안 줬다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실대로 아무튼 해서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우리에게 또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모금하여 이 한인회관을 구입해 주셔가지고 호주에서 제일 크고 멋진 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관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관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한 점은 나중에 별도로 또 해서 개정을 해서 그런 걸 꼭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인회 질체에 왔을 때는요, 정말 다 아시겠지만 이 한인회는 온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회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뭐 AV 시스템이 어디 있었습니까? 냉난방 시설이 어디 있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창문은 다 깨져가지고 거지집 같고, 위에 층은 창문이 깨져서 아스테지로 창문이 되어 있었고, 정말 한일회가 어둡고 또 전기도 너무 노후화돼서 언제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공간, 또 부엌도 없는 그런 회관이었습니다. 물론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빚이 있지만 이 회관을 고치고 쓸고 각각 지금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창고 같은 회관이 아니고 한인들의 여가 생활을 책임지고 한인 커뮤니티 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실버 교실에서 노래도 가르치고 댄스도 가르치고 한국 무용, 가야금, 병창 교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은 재봉 교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목요일 날은 또 샘소리 기타반이 이용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수필반, 자화상 그리기, 그 다음에 코어 체조. 이 코어 체조가 아니고 크로셰, 뜨개질, 뭐 이런 문화 교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회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세종학당 인가 신청을 2월 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 심사 중이고,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4월
5월 중에 실사가 있고요. 그래서 6월 달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90군데가 신청을 하였고요. 그 중에 15군데가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반반인데요. 이제 되게 되면은 2층 그 현재 사무실을 더 추가로 레노베이션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6,000 6,000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 이제 레노베이션을 우리 돈으로 또 6,000불을 더해서 그런 거에 호주 달러로 한 2만 한 5, 6,000불을 들여서 2층을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지금의 2개의 강의실을 3개 강의실로 만들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끝내지를 못할 것 같고 다음 회장이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우리 호주에 작년에 코리아타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올해 5월 17일, 18일에 코리아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때 5월 17일 날 우리 코리아타운의 선포식 기념으로 해서 장승을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관 디켄에 가면은 한인회관 그 디켄의 창고 같은 그것도 다 저희들이 쓰레기 다 버려서 말끔하게 치워서 거기서 이번에 장승을 제작을 다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장승을 그 어디냐면은 리틀 론스데일에 우리 코리아타운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스트리트하고 그 다음에 킹스웨이 그 사이에 있는 리틀 론스데일이 이제 우리 코리아타운입니다. 거기에 양쪽 입구에 지금 장승을 만들어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승 만드는데 우리 한인 단체들이 다들 그 성금을 많이 내서 17,500불을 모아서 그걸로 지금 코리아타운을 기념하기 위한 장승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월 17일, 18일 날 코리안 페스티벌도 같이 합니다. 시내 퍼데레진 광장에서 그때 많이 오셔서 5월 17일 날 특히 그 코리아타운 그 기념식 그 장승 제막식 할 때 우리 교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은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34대 이제 한인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정기총회가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5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 정관에 이제 고쳐서 임기 마지막 해는 끝나기 3개월 전에 정기총회를 하게 되십니다. 그 이유가 3개월 동안 이제 회장 선출 공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후보 나오면 또 그것도 공모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간이 한 2달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안건 중에 하나가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있습니다. 그럼 선출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3주 후보 공모,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또 3주간 또 후보가 나오면은 그걸 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일을 정해서 투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5월 말 정도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6월달 한 달간은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앞으로 새로 시작할 한인회장 훌륭하신 분을 잘 선택하셔서 정말 앞으로 한인회가 더욱더 발전된, 더욱더 알차게 발전되고 또 한인을 위해서 좀 더 진일보하는 그런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총회가 끝나면은 2층에서 현재 14만 5천 불 우리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분들 모임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정기총회가 끝나고 식사하시고 저희들이 방송을 할 테니까 2층 사무실로 올라오셔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아무튼 오늘 갑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양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한인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식 빅토리아주 한인회장의 인사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 정기 총회 회의록 낭독 순서입니다. 베이트 한인회 서기 부장이 보고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인쇄해서 다 나눠 드릴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작은 글씨로 인쇄를 해도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 가량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고로 대신할 텐데요. 만약에 이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회원께서는 총회가 끝난 후에 저희 임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따로 프린트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이트 한인회 서기 부장의 전 정기 총회 회의록 낭독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인회 서기 베이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속도대로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렇게 내려갈 예정입니다. 작년 정기총회는 8월 12일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정기총회 사회는 김은경 미디어 총괄 본부장께서 진행했고 정기총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8월 정기총회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1절, 박응식 한인회장 인사말, 전 회의록 낭독, 한인회 주요 행사 사진 모임, 사업 실적 보고 및 결산안 승인, 감사패 증정, 한인회 홈페이지 시연, 결산안 보고 및 승인, 감사 보고,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 및 승인, 예산안 보고, 감사패 증정, 폐회 선언이었습니다. 총회 시작은 오후 4시 42분에 시작했으며 폐회 선언은 오후 5시 41분에 했습니다. 성원 보고는 총 인원 200명 중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명 중 무임장 제출이 33명, 참석자가 40명, 그래서 총 회원 중 정관에 의거 10% 이상의 참석으로 2024년 빅토리아주 한인회 정기총회가 성원됐습니다. 2023년 8월 12일 정기총회 회의록은 김덕수 수석 부회장이 낭독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동일하게 2023년 및 2024년 한인회 사업실적 보고를 김덕수 수석 부회장이 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또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한인회에 지속적인 도움을 준 국회의원 2분, Honorable Jason Wood, Member of Parliament, 그리고 Honorable Michael Sokal, Member of Parliament, 그리고 황규옥 전 한인회장님, 그리고 현 감사님과 그리고 이창훈 멜번 분관 총영사님께 드렸습니다. 한인회 홈페이지 보고 및 시연도 있었습니다. 원정섭 홍보부장이 웹사이트 시연을 했습니다. 결산 보고는 유훈 재무부장의 결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감사 보고는 황규옥 감사님께서 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사업계획을 김덕수 수석 부회장이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행사별 예산 보고는 유훈 재무부장이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설날 행사와 감사의 밤 수입금 출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훈 재무부장은 설날 행사에서는 Australian Korean Foundation, 약어로 AKF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 및 참석금, 입금 등으로 일하고 수입원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또한 다른 질문으로 평생 회원 이후의 금액 미수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이에 대해 박응식 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회장님은 빅토리아주 내 한인 인구가 약 2만에서 3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한인회 회원은 200명밖에 안 되므로 앞으로 회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상 전 회의록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의와 제청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네, 통과되었습니다. 네, 베이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사업 실적 결산안 보고 및 승인 순서로 이어질 텐데요. 크고 작은 주요 행사는 먼저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은 약 4분 길이니까요. 그동안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없이 그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명해지는 초라한 나의 마음 하나 언제나 처음과 같은 기다림 하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아요. 가끔 짓궂은 농담 같은 이 세상에 우리 또 한 번 길을 잃고 다시 기다린대도 괜찮아요. 그대는 항상 나의 곁에 나란히 걷고 있으니 웃고 있으니
영상을 이제 보셨겠고요. 202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인회가 해왔던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는 8월달에 했고요. 문화교실이 저희들이 이제 202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 더 많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날은 하루 종일 아주 우리 한인회관이 엄청 비지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는 그 한인회장배 농구 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KMMS가 뭐냐면은 이제 모나시 의대생들이 학생들 그 진로 때문에 한인회관에서 세미나를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11월 29일 날은 이제 한인회 후원의 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약 수익금을 약 한 10,000불 정도 발생을 해서 3,000불은 이제 그 후원 단체 로컬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로컬 그 후원 단체에 3,000불을 기증을 했고요. 우리가 약 한 6,000불 정도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20,000불씩 갖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 때문에 그걸 그런 돈을 잘 준비해서 지금 올해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인회 단체장 간담회를 총무상에 같이 해서 12월 20일 날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1월 달에는 올해 이제 설이 좀 빨랐는데요. 이 설날 잔치 1월 달은 그 멀티컬처럴에서 우리 한국 사람만 오는 행사가 아니고 여기 지역 우리 호주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제 그 설날 잔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왔고요. 또 같이 또 그 외국인들만 참여하는 K-팝 경연대회도 같이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그 한인회가 외교적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최첨단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종학당 신청을 하려고 했고요. 골프 대회도 했는데 뭐 이번에는 이제 우승자도 새로 바뀌고 아주 멤버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실력이 아주 일치월장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골프 대회는 약 한 80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정기총회를 하게 되고요. 오늘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리아타운의 장승 코리아타운 선포 기념 장승 제막식이 있습니다. 10시에 있으니까 토요일 날입니다. 5월 17일이 또 5월 17일이 코리아 페스티벌이 또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코리아 페스티벌 참가하시고 또 장승 제막 거기에도 같이 참가해서 같이 우리 한국인의 세상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4대 한인회장 선거가 5월 말 정도에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유능한 인재가 한인회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동안에 1년 동안에 했던 한인회 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질문이 없으면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은 제가 그 동의와 제청으로 사업 실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제청하십니까? 네, 결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영상 보시면서 아마 본인의 얼굴이 나온 거를 보시기도 했을 텐데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홍훈 유은 재무부장의 결산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임기 마지막 해 정기총회 그 조건 때문에 3개월 전에 열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재무 그 결산 그 결과는 2월 28일자로 해서 8개월간의 그 재무제표를 만들었고요. 황교옥 감사님이랑 지난 3월 20일 날 만나서 그 감사 이렇게 리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린트아웃 해드린 거에 그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은 같은 자료가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출처별로 나눴는데 이제 가버먼트 그랜트가 있고 도네이션이 있고 컨트리뷰션이 있고 아까 이제 컨트리뷰션이 회장님 말씀하신 행사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그 뭐 돈을 받거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리뷰션이고요. 스폰서십이 그 후원금 같은 거 단체들에서 후원금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멤버십이 회원비 받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문화교실이 컬처럴 클래스라서 올해부터 이게 따로 캐리고리를 나눠서 저희 영업 수입으로 해서 따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털 인컴 홀 하이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행사 관련된 비용인데요. 가장 많은 게 catering and refreshment, 저게 이제 음식비, 행사할 때 들어가는 음식비들. 그 다음에 이제 광고나 포스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사 진행할 때 필요한 이 자재 같은 거 사는 거. 그 다음이 상품.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기나 이제 이런 거 빌리는 이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미팅하고 할 때, 행사 준비하고 할 때 드는 비용들. 그 다음에 이제 저 마지막에 있는 게 저게 저희 문화교실 강사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8교실을 돌리고 있고요. 이 4월부터 6월까지도 8교실이고 점점 이제 늘려갈 예정이고요.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월, 화, 수, 목, 금 이제 꽉 채워서 여기 이제 커뮤니티 센터 비슷하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불이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는 이제 10,000불. 강사들이 늘어나니까 저렇게 늘어난 돈이죠. 다음이요. 이제 홍보 비용은 저희가 2023년에 감사의 밤 진행하면서 돈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갤런 세러머니 저 비용인데 5,900불 2024년에 쓴 큰 비용이 이제 저희 감사의 밤 준비하는 데 들어간 거고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그게 행사가 적었으니까 적게 들어간 거고, 기프트 앤 도네이션이 저게 이제 저희가 다른 단체들한테 후원해 주는 건데,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이 로컬, 그게 무슨 빅토리아 발런티어즈 뭐 이름이 그랬죠?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간 금액이 작년 대비 한 4,000불 늘었는데 대부분이 그거고요. 또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 다음이. 요거는 이제 아까 보신 행사 리스트를 재무 회계를 이렇게 행사별로 한 건데요. 정기총회에서 실적이 이제 보면 수입은 없고 지출만 나간 게 2,700불이고 저희가 2025년 예산을 잡은 게 2,2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해가 507불 난 거고요. 추석 행사는 예산은 1,000불 수익 남기기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손해가 241불이 나서 1,241불 손해. 이제 후원의 밤이 7,700불이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실적이 11,560불, 3,860불인데 이제 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9,000불은 저희가 이제 후원의 밤에서 받아온 돈과 처음에 이제 셰프랑 딜했던 금액이 저희 셰프가 나중에 디스카운트를 줬거든요. 저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3,860불이고요. 그 다음에 설날 행사에서 500불 수익 나는 걸로 예산해서 저희가 1,351불이 했는데 비용을 저희가 적게 썼고요. 그 다음에 SBS에서 스폰서십이라고
여기 와서 촬영도 해주고 2,500불 저한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랜트가 아니고 스폰서십으로. 그래서 이제 이득이 저 1,351불이 났고, 그래서 예산 대비 851불이 더 들어갔고요. 이제 문화교실, 저거는 이제 저희들이 회사로 치면 영업활동인데요. 문화교실은 저희가 2,775불 손해보는 걸로 2월 말까지 예산을 짰는데 5,779불이 지금 실제 손해인데요. 저게 이제 강사비 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3,000불이 손해가 났고요. 일반 활동은 그 멤버십 회원들이랑 그다음에 여기 홀 하여하는 그 비용, 수입이랑 여기 이제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계산해서 저희가 이제 2,300불 수익을 내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19,634불이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저 돈이 저기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17,600불이 저 후원금으로 받았거든요. 코리아타운 관련해서 그 돈이 지금 2월 말자로 11,000불 정도 저 들어왔어요. 저희 한인의 구자로. 저게 이제 5월 저기 제가 저번 금요일 날 집행해드렸거든요. 저 영사관으로. 그래서 총 들어온 후원금을 저희가 한 게 17,600불인데 그 중에서 2월 말자까지 11,000불이 잡힌 게 지금 저기 17,000불 예산 대비 실적으로 오른 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요 손익계산서는 저번 주에 이제 감사 받은 이제 황규옥 죄송합니다. 황규옥 감사님이랑 감사받은 재무제표 그대로고요. 금액이 다 똑같은데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걸로 해서 틀리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2025년은 영업이익이 27,000불이 나왔고 작년에는 16,411불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10,000불 더 받은 걸로 보이는데 저 중에 이제 빅 청크가 그 코리아타운 관련해서 저희 후원금 받은 거. 다음이요. 이건 대차 대조표고요. 그 지금 저희가 현금 보유하고 있던 게 지금 한 2만 얼마 더 있는데 저 중에서 이제 들어왔던 것이 그 11,000불, 12,000불 부가세 포함해서 12,000불 정도 그 코리아타운에 한 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월 말자로. 그래서 51,000불이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이제 이게 좀 애매한데 오늘자로 저희 은행 그 구자에 47,000불이 있고요. 그 이제 저희가 그 앞으로 오늘부터 6월 말까지 들어올 수입과 지출을 예상을 했을 때 6월 말자로 저희가 예산하는 이게 이제 38,000불이거든요. 이제 그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그 2만 불 다시 차입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가 저희가 이제 저렇게 계산해서 갖고 있고요. 저희 작년이랑 비슷할 거예요. 금액이 한 5,000불 정도 저희가 더 있었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동의 및 제청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네, 통과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황규옥 감사의 감사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황규옥 감사님 감사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야 돼? 네, 우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도 했지만 이게 완전히 풀턴으로 된 회계보고가 아닙니다. 8월까지 8개월. 그래서 여기도 썼지만 이게 스페셜 퍼포스
이 인테리 리포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회장님이 임기가 6월 말까지거든요. 그 6월 말까지 또 뭐 쓰신 거, 지출한 거, 또 수입, 그것도 또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정관대로 이 임시 정기총회를 이렇게 땡겨서 했는데 이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정관이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땡겨서 정기총회 한 거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뭐 임시총회를 해서 그 선거관리위원도 뽑고 이런 거는 임시총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풀텀을 마친 다음에 그거에 준한 회계 보고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그 풀텀으로 된 회계 리포트를 감사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아주 이걸 보시더라도 아주 우리 이훈 재무가 아주 전문성 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저 뭐 다는 안 봤지만 수익은 하나 딱 집어서 이것이 바로 입금 처리가 됐나 이거 우선 봤고요. 지출 면에서는 이제 뭐 그 정관제 53조 해당이면은 회장, 부회장, 재무, 서기 2인이 사인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정관상 회장이 여기 이 권리나 의무 사항에 한인회 운영하다가 금전장에 무슨 부족이거나 이제 손해가 났을 때는 회장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모든 지출 결의안은 2명이 돼. 회장은 꼭 그 지출 결의서에 또는 그 지출의 승인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걸 감시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손해가 나서 회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도 아니에요. 부회장도 아니에요. 회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2인 이상이 사인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분이 회장이고 그 다음에는 부회장이 하든지 서희가 하든지 재무가 하든지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한인회가 이제 이렇게 공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수입도 많고 또 큰 지출이 있을 텐데 만약 이제 큰 지출이 있을 때에는 그 지출의 그 명목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걸 받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견적서. 네, 견적. 견적을 받아서 뭐 호주 사람도 좋고 한국 사람도 좋고 그래서 가장 싸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부수 서류도 따라야 된다. 앞으로 그런 그 지출을 옛말에 저는 들었습니다. 한인회자 뭐 수리하는데 나는 어느 때인지 몰라도 아니 뭐 저 대표지도 잘 못하는 사람이 와서 뚝딱거리고 뭐 한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런 소리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 앞으로라도 이 한인회가 이렇게 참 깨끗하게 잘 수리하고 좋으나 한인회비 공급을 쓸 쪽에는 그런 그 큰 공사일 경우에는 또 중요한 공사일 경우에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사람한테 이걸 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싸고 또 이렇게 해서 그걸 결정하는 그런 근거 소리를 듣고 이렇게 보관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님한테도 지출할 때마다 뭐 카톡으로 오면은 그걸 또 올려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증 카톡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시 이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식으로 따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재무가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친구고 페이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예? 이게 뭐 그 의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 공급이거든요. 공급.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일단 그 합법적인 그 지출이 되도록 보완서류. 그다음에 우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4번을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수입을 얼마고 그다음에 지출을 뭐 누구 냈고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부터라도 그런 그 지출 그다음에 뱅크 리컨실레이션 붙여가지고 봐서 거기서 일단 그 회의록에 넣어놓고 모두 보관 서류를 하나 이렇게 해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또 뭐 이런 서류 가져와 저런 서류 가져와 그때 가서 뭐 컴퓨터에 있습니다. 이건 too late. 딱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정리되어 있고 잘 돼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 우리 유 재무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감사로서 이런 소견을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한일회의에 관해서 무슨 뭐 정치적인 뭐 무슨 뭐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한테는 차기 회장할 분이 무슨 저 영상관 앞에서 뭐 데모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인의 임원이나 회장은 특별한 종교적인 행사에 치우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행사에 치우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상에서도 그 조항을 넣어서 절대 그런 그 행동을 못하도록 우리 정관에서도 삽입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 사회가 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분열과 우리 통합과 서로 협조와 이런 걸 해도 이런데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또 분열의 씨앗이 나오면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감사로서 행정감사의 한 이런 일편으로서 그런 지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관에도 좀 더 분명히 한일의 회장이나 임원은 지나친 종교적인 데 치우쳐도 안 되고 정치적인 행사를 해도 안 된다 하는 걸 정관상에 꼭 사입을 해서 우리 회원들에 대한 주권과 그다음에 모든 그 문화행사 이런 데만 주력을 해야지 뭐 콩이냐 밭이냐 정치 얘기 뭐 종교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기혁 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기타 안건 토의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순서가 남아있는데요. 잠깐 쉬어가시는 의미도 담아서 특별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저쪽 벽을 보시면 참 많은 숫자의 황금손 액자가 있습니다. 저 황금손 액자는 그 한인회관의 존폐 위기까지 했을 때 많은 도와주신 분들이 차입금을 후원금 형태로 돌린다. 물론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또 법적인 다른 문제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뜻에 감사드리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황금손 프린트 액자입니다. 그렇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오늘 하루하루 쌓이는 것들이 우리 한인사회의 역사가 될 거라고 믿어서 이 감사함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타궁 전 한인회장님께서 또한 그 차입금을 기부금으로 돌리시겠다고 해서 황금손 프린팅하는 것을 직접 저희가 다 있는 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저 석고보는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손을 찍어주시면 바로 저희가 이 본을 기초로 황금손 제작을 해서 벽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끝났고요. 제34대 한일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대한 기타 안건 토의가 있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박흥식 한일회장님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의 그 정식 안건이 그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은요, 정관에 보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 한일회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전 또 한일회장이다 보니까 제가 현재 한일회장이면서 선거관리위원장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이 되면은 그 선거관리위원장 선출되신 분이 지명을 하시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해 주시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식으로 출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는 아무튼 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을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관을 회장님이 직접 회장님. 네, 그래서 우리가 헌법학자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저 의견이 분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네, 아니, 우리 김성 회장님이 그 사양을 하시면은 지금 말씀대로 선출을 하시면 되는데 사랑을 안 하시면 네, 뭐 그렇게도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맞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기 앞서서 정관에 직전 한일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직전이 제가 현재 33대니까 32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그러면 따지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33대니까 직전을 32대로 할 건지 저도 그걸 보고 몇 사람이 이건 헷갈린다. 직전 회장이 32대가 나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도 따라서 내가 현재 회장이니까 바로 전 회장은 그 바로 32대가 아니고 바로 뭐 아무튼 했던 사람이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정확하지가 사실 않아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그 정관 우리가 미비한 것들은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몇 분의 의견을 또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걸 들어서 의견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일 회장을 1대, 2대, 3대 이렇게 구분하지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록 두 번을 하셨지만 정관상 해석은 30 정확히 몇 대죠? 제가 33대, 32대, 32대, 33대로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사람으로 한 거는 그냥 우리가 그 대수를 뭐하라고 기억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요. 그래서 비록 동일이지만 대수로 쳐서 직전 한일회장도 되고 현 한일회장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관된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것으로서 투표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그 방법에 선출을 하겠습니다. 다른 또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이제 황교안 강사님이 지적해 주신 모든 책임은 회장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2대에서 만약에 잘못이 되면 논리대로 하면은 김성원 회장님이 32대를 책임지셔야 돼요. 그 논리면. 그럼 그래서 39대 회장이 그 전대 회장은 그 전대 회장을 해요. 그래서 전직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왜냐하면 전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트랜스레이트 했다가 나중에 32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직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김성원 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확률이 있대야. 그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아니니까 첫 번째 하면 전직 회장은 기술을 해서 지금 정관상에 전직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그 기준이 배수를 해서 내일 33대니까 32개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아니다. 사람으로 따져야 된다. 그래서 김성원 회장이 정치 회장이 맞다. 2번입니다. 1번, 2번 헷갈리십니까? 아니요. 네. 자, 그래서 그럼 먼저 1번 박응식 회장이 정치 회장이 맞다. 손 들어주십시오. 자, 세대요. 지금 43명이 거수가 가능하시고요. 손주신 분 중에 이제 안 계신 분을 뺐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은 전직 회장이 우리 정말 전직 회장이 되는데 그 기준이 김성원 회장이 맞다고 생각한다. 들어주십시오. 자, 세우십시오. 그러면 1번은 19대 12로 정치 회장은 박응식이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계이기 때문에 전직 회장이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현직 한 회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모순이라고요. 그게 모순이지 뭡니까? 전직 회장이라고 왜냐면 현재 하에 그건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사회에는 그 말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중요하게 회원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거관리위원장 후보 지명 추천하실 분, 예. 조춘재님 추천합니다. 네, 조춘재님 나오셨습니다. 황교안 추천한다. 황교안이 나오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예. 전직 회장으로서는 김소월 회장이 전직 회장 아까도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그건 맞다고 손을 드셨지 않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소월 회장이 그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결론이 나기 때문에. 김소월 회장 추천합니다. 김소월 회장. 예. 추천. 알겠습니다. 추천. 네,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자, 오늘로 알고, 자, 후보자가 추천이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그 추천 받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볼까 아니면 바로 추천 들어갈까요? 바로 추천 들어갈까요? 네. 네, 그럼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1번 조춘재, 2번 황규호, 3번 김사원 이렇게 해주십시오. 회장님, 근데 잠깐만요. 추천되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잠깐만요. 네. 김성원 예. 나온 사람을 저는 비판합니다. 네. 하지 않겠습니다. 기권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원 회장과 이제 기권하셨으니까 한규 회장님하고 우리 조춘재 회원님하고 두 분이 회장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여기 후보가 2명인데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5분의 정견 정도는 들어봐야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이래서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회원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춘재시고 어떤 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자 1분씩 먼저 조춘재 후보자님 들어오십시오. 이거 한 사람 얘기하면 뭐 그때 딱 한 거예요. 지금 총회를 한 거예요.
이분 경제 조건이라고 물어봐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한달 이혼할 때 그게 없어. 이게 말이 안 되게. 무슨 뭐가 말씀하시? 네. 지금 그러고 네. 회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예. 선거위원장을 뽑는 거고. 예, 선거관리위원장을 그 뽑는 사람이 의견 발표하고 사회자가 그 사람을 따르는데 그게 안 돼요. 무슨 뭐가 이제 말씀? 알겠어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 회장 직권으로 1분씩만 기회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로 추천하고 조순재입니다. 한일회장을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물론 뭐 저에게 표를 주시면 제가 또 소임을 다해서 관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규 후보자님. 예, 이 정관대로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대수로 따져서 이제 정관대로 하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직 회장입니다. 회장이라고 네, 전직 회장이 그래서 결과를 제가 전직 회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직 회장이 내가 맞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은 전직 회장이 할 수 없으면은 추천을 받아서 뽑게 돼 있습니다. 결과 잘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정관대로 이게 정관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직 회장이 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직 회장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이 타이틀 자체는 유지가 되지 않는 거지. 그것도 역시 이 법적인 해석도 해서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정관을 나중에 수정을 해서 회장만이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정관은 그러니까 전직 회장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전직 회장이 누구냐 나는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근데 제가 전직 회장이 되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인 회장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추천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만약 정관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 하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무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그 추천을 이제 후보는 다 하셨고 바로 선거를 저기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자, 잘 세주시고 자 거수 1번 조춘재 우리 회원이 됐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카운트 해주세요. 자, 22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황기호 강사님이 선관위원장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자, 카운트 해주세요. 두번 들었어요. 손 안 드시고 계세요. 만드는 건 기본이지만 네, 두분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홉 예, 내주십시오. 자, 현재 22대 불어서 우리 조춘재 회원님이 평생회원님이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럼 우리 조춘재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같이 그 선거관리자의 선거관리위원을 2명을 지명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회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은 바로 선거관리 체제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명을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유능한 한인회장이 뽑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명을 지명하고 싶은데요. 한 분은 유훈 재무님을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나 어떤 이런 것을 잘 하시는 조은설 회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3분. 자, 지명 받으신 분, 2분 앞으로 나오세요.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앞으로 한인회장들이 선택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또한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일회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누군가가 어떤 데미지를 주거나 어떤 손실을 주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그 사례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정의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후배들도 후임자들도 이걸 명심하고 제가 한일을 이끌 수 있도록 재산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의견, 나쁜 의견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총회 진행되는 동안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한일회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잘 드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박응식 한일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이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정기총회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